여러분 혹시 비가 와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공원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오히려 비가 와야 더 신나는 공원이요? 네, 상상하기 좀 어렵죠. 보통 비 오면 공원은 텅 비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바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차르코스 공원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차르코스 공원, 비 오는 날의 마법 발췌문을 가지고요.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시작된 계기가 좀 특별해요. 호스피스 자법치료사였던 헤이즐 코틀이라는 분이요. 아, 호스피스요? 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었는데 정말 잠깐 밖에 나갔을 뿐인데도 얼굴에 평온함이 깃드는 걸 봤대요. 아, 자연이 정말 힘이 있구나 하고 느낀 거죠. 그렇죠. 자연의 치유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특히 영국처럼 비가 자주 오는 곳에서는 비만 왔다 하면 그냥 야외 활동 끝이잖아요. 맞아요. 공원은 텅 비고 사람들은 다 실내로 들어가 버리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차르코스 공원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날씨, 특히 이 비라는 것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인가요? 이 헤이즐 코틀이 제안한 공원은요, 말 그대로 비가 와야 완전히 살아나는 공원이에요. 비가 와야 살아난다? 네, 빗물을 모아서 그걸로 수력 발전을 하고요. 그 에너지로 비가 내릴 때만 공원의 조명이 켜지고 음악도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발상이 다르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첨벙거리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무릉덩이 공간도 있고요. 또 빗물이 졸졸 흐르는 수로나 작은 폭포 같은 것도 만들고요. 상상만 해도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비가 오면 애들은 막 신나서 무릉덩이 뛰어다니고 또 빗물 힘으로 놀이기구가 막 돌아가고 빌물로 놀이기구가요?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조명은 더 환해지고 음악 소리는 더 커지고 그 외 푸스틱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나뭇가지 물에 띄워서 경주하는 거. 아, 네네, 알죠. 그런 것도 빗물 흐르는 수로에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비를 뭐 기술적으로 활용한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비에 대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생각, 인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라는 거죠. 아, 인식의 전환? 네, 헤이즐 코틀이 직접 비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야 할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거든요. 이건 정말이지 관점의 대전환인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네, 비를 그냥 불편함, 활동의 제약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즐거움, 또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주는 특별한 조건으로 보자는 거예요. 와,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네요. 사실 우린 비 온다 하면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놀이터 하나 만드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대해야 하는가,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늘 날씨는 극복 아니면 피해 이랬는데 오히려 같이 가자는 접근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아이디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연이 주는 그 풍부한 경험들을 특정 날씨가 온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야외 활동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네. 비 오는 날을 날씨 안 좋다 하면서 그냥 실내에만 가둘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비가 주는 그 독특한 감촉, 소리, 냄새, 풍경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기회로 삼자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그냥 평범한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 비 온다고 산책거리지 말고 한번 우산 쓰고 나가보는 거죠. 평소와 다른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차르코스 공원에 여러 장치들 있잖아요. 뭐 빗물로 돌아가는 놀이기구라든가 비와야 켜지는 조명 같은 거요. 이런 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떤 요소가 제일 클까요? 음,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그 물웅덩이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첨벙거릴 수 있게 만든 공간? 그게 핵심적일 것 같아요. 물엉덩이요? 네. 어른들은 보통 옷 젖고 신발 젖는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웅덩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거든요. 아, 맞아요. 애들은 정말 좋아하죠. 그 순수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실컷 누리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죠. 그냥 비 이꼴 즐거운 놀이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비 오는 날의 기억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멋진 아이디어가 그냥 뭐 상상 속 이야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헤이즐 코틀이 테드 강연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고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데이비드 로켈이라는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아서 협력을 제안했대요. 아, 데이비드 로겔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놀이터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고요. 맞아요. 로그웰이 지난 40년 동안 혁신적인 놀이터 프로젝트를 해온 전문가인데 그런 분이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자, 그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차르코스 공원은 그러니까 단순한 놀이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죠. 비 오는 날을 우울한 날, 짜증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로 어떤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약간 철학적인 전환까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려고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지혜랄까요? 네, 발췌문에 나온 이 구절이 딱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집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 날씨를 받아들이고 마법 같은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정말 마법 같은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살아있다, 이렇게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 네, 혹시 그 순간이 아주 안락하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그런 신뢰였나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내 모든 감각이 확 깨어나는 듯한 야외, 그 자연 속이었나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어쩌면 우리가 을에 나쁘다, 안 좋다고 여기는 그런 날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생생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